공난숙이 정원의 뺨을 내리쳤던 날 저녁 건양가 안에서 공기의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은 말끝마다 살인마의 딸이라는 단어를 조심스레 피했는데요. 정작 가장 크게 흔들린 사람은 차정원 자신이 아니었습니다. 한혜라였죠. 헤라는 그 말이 어디까지 번졌는지, 누가 처음 흘렸는지, 그리고 언제 그 사실 정원이 자기 친딸이라는 사실까지 번질지 계산을 시작했었습니다. 정원은 방에서 밤새 서랍을 뒤지다가 문득 손을 멈췄습니다. 오래전에 차기범이 쥐어주며 이건 내 엄마가 아기 때 달아주던 거였다더라라고 했던 작은 옥 장식이 손끝에 닿았는데요. 그 순간 공난숙의 말 너 그거 알고 우리 주영채한테 일부러 접근했지? 가 귓가를 때렸습니다. 정원은 억울했는데요. 억울함이 길어지면 의심이 되고 의심이 깊어지면 기억이 뒤집히기도 하더라고요. 혹시 내가 모르는 진실이 더 있는 걸까? 그날 아버지와 함께 있었다는 말만으론 아무도 나를 믿지 않겠구나 하는 체념이 서늘하게 올라왔습니다. 이른 새벽 주하늘이 조용히 찾아왔습니다. 하늘은 난숙의 분노가 지나쳤다는 걸 알았지만 엄마를 향한 반박 대신 정원에게만 낮게 말했는데요. 정원 씨, 이제는 말로 설득하는 단계가 끝났습니다. 증거를 찾아야 해요. 정원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고요. 하늘이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미안해요. 당신의 정체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는데요. 지켜보고만 있었습니다. 예상했던 사실인데도 정원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믿고 기댔던 단 한 사람마저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구나. 그럼 나는 누구에게 기대야 하지요? 이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그래도 하늘의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제대로 돕겠습니다. 한편 헤라는 윤비서를 불러 단 세 문장만 지시했습니다. 정원과 차기범 동선을 사흘치 정리해요. 그리고 황 실장에게 전달하세요. 외부로는 절대 새지 않게. 말은 짧았는데요. 자식 앞에선 늘 완벽해 보이려 했던 헤라가 그날만큼은 불완전한 두려움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만약 태석이 이 사안을 경영 리스크로 판단하는 순간 정원은 물론이고 자신이 지켜온 자리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헤라였거든요. 진태석은 칼 같았습니다. 회장실에 황 실장을 불러 말했는데요. 혼약 과정에 흠이 생겼다. 사전 조치하자. 당장은 소문 차단, 필요하면 당사자 분리. 여기서 말한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굳이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었죠. 세훈이었습니다. 세훈은 그날 밤 정원의 방 앞에 한참 서 있었는데요. 문을 두드릴까 말까 망설이다가 결국 돌아섰습니다. 머릿속에서는 한 문장이 계속 돌았습니다. 영채가 아니어도 내 아내다. 그런데 그 문장을 입 밖으로 꺼내는데 세훈은 의외로 오래 걸리더라고요. 다음 날 공난숙은 결을 바꿨습니다. 전면전 대신 퇴거 통보였고요. 오늘 안에 이 집에서 나가요. 정원은 붙들고 싶었는데요. 붙드는 손을 난숙이 또 뿌리치자 이번에는 하늘이 가로섰습니다. 어머니, 절 믿으시죠? 이건 확인이 필요해요. 최소한의 시간은 주셔야 합니다. 난숙은 하늘의 눈을 길게 보았습니다. 양자이지만 집안을 책임질 사람의 눈빛이었는데요. 딱 일주일. 그 안에 내가 말한 증거를 가져와. 그 한마디가 정원의 숨을 붙잡아줬습니다. 정원은 집을 나와 차기범과 조미양이 사는 작은 집으로 갔습니다. 조미양은 말없이 따뜻한 국을 데웠고요. 차기범은 미간을 찌푸린 채 괜찮다, 괜찮다만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정원이 아버지, 우리 그날의 동선을 기록으로 남겨요라고 말하자 차기범의 표정이 미묘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날이요. 차기범은 의외로 세세한 시간을 또렷이 기억했는데요. 기억이 또렷할수록 법정에서는 의심을 받기 쉽습니다. 너무 완벽하면 거짓말이라 하거든요. 정원은 아버지의 기억을 있는 그대로 적어 내려가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었습니다. 하늘은 따로 움직였습니다. 스카이 퀘스천 사무실로 돌아가 구 실장을 불렀는데요.
하늘이 직접 난숙 비서인 구실장을 호출한 건 이례적이었습니다. 아버지 주상철의 사건 기록 내부에 사본이 있을 겁니다. 누구의 서랍에 있는지 제가 모를 거라 생각하셨나요? 구실장은 무표정했습니다. 대표님, 회장님 난숙 지시 없이는 그때 하늘이 낮게 웃었습니다. 회장님이 아니라 아들인 제 지시입니다. 구실장은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고요. 그 태도 변화 하나만으로도 하늘은 집안 권력의 균형이 조금 달라지고 있음을 감지했죠. 이 와중에 세미는 고요하게 불을 지필 준비를 했습니다. 세미는 늘 하늘 앞에서는 약했고 정원 앞에서는 기묘하게 자극받는 사람이었는데요. 이번 사태에서 세미가 발견한 건 영채가 아니었고 살인마의 딸이라더라는 두 개의 키워드였습니다. 세미가 굳이 혼잣말처럼 흘린 그 조각은 소셜미디어의 익명 게시판에서 파문처럼 커졌습니다. 1시간도 안 돼 건양가 며느리 바뀜 정체 사기라는 자극적인 말이 피드 위로 올라왔고요. 태석이 가장 싫어하는 장면이었습니다. 회장이 여론이라는 이름의 무형 자산을 제일 먼저 챙기는 사람이라는 걸 가족들은 모두 알고 있었거든요. 헤라는 세미의 흔적을 읽고 불러 세웠습니다. 내가 아니라면 좋겠는데. 세미는 억울하다고 했습니다. 엄마, 제가 왜요? 그런 거 안 해요. 헤라는 더 길게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윤비서에게 지금부터 올라오는 글 아이디 매핑에서 잡아라라고만 말했는데요. 그 명령의 끝에는 세미가 없었습니다. 헤라가 찾고 싶은 사람은 따로 있었죠. 바로 정원의 과거를 누가 먼저 파내고 있는가였습니다. 헤라는 의심했습니다. 황 실장 라인이 아닌 외부에 더 빠른 정보망이 있다고요. 실제로 외부에 손을 댄 사람은 노민구였습니다. 노민구는 한때 정원을 좋아했다고 했는데요. 조건에 약한 사람 특유의 얕은 정의감으로 클릭을 쫓았습니다. 2배로 올려줄게. 영채와 정원, 둘의 학생 시절 사진 비교해. 이렇게 거래는 시작됐고요. 그 사진들이 돌아다니기 시작하는 데 걸린 시간은 반나절이었습니다. 세훈이 그 사진을 가장 먼저 봤습니다. 그리고 세훈은 드디어 문을 두드렸습니다. 정원아, 아니 정원 씨. 우리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정원은 한 번에 고개를 들지 못했는데요. 결국 조용히 말했습니다. 영채 행세 제가 했습니다. 하지만 세훈 씨를 속이려고 시작한 건 아니었어요. 세훈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 말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 집이, 제 가족이, 제 회사가 이렇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 말은 꾸짖음 같았지만 실제로는 도움을 청하는 말에 가까웠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면 됩니까? 당신을 지키려면. 정원은 놀랐습니다. 세훈이 이렇게 빨리 결심할 줄은 몰랐거든요. 우리 아버지 누명부터 벗겨야 해요. 세훈은 즉시 움직였습니다. 법무팀을 호출하고 태석의 눈치를 보지 않은 첫 행동이었는데요. 태석에게는 이게 선 넘은 일처럼 보였죠. 내가 지금 뭘 하는지 알기나 해. 태석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세훈은 이번만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제가 지키려는 건 회사의 신뢰입니다. 그리고 제 아내의 최소한의 명예고요. 같은 시각, 하늘은 구실장에게서 받아낸 오래된 사건 파일에서 예상치 못한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황 실장. 하늘은 바로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황 실장은 태석의 해결사로 알려졌지만 과거 주상철 사건의 참고인 명단에 희미하게 박혀 있었고요. 당시 현장 근처를 지나가다 시비를 목격했다는 진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진술서는 정식 기록에서 빠져 있었고 사본에만 남아 있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뺐다는 뜻이었죠. 하늘은 난숙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우리가 아는 이야기의 절반이 조작됐을 수도 있어요. 난숙은 처음으로 말을 잃었습니다. 그날 밤 난숙은 혼자 앉아 결혼 반지를 돌려보더니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상철 씨, 내가 뭘 놓친 거죠? 난숙의 그 한숨은 분노보다 깊었는데요. 사랑했던 사람을 잃은 상처와 그 죽음을 발판 삼아 여기까지 올라온 자기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다음 날 난숙은 정원을 다시 불렀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차갑지만 단어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일주일 준다 했죠. 그 일주일 동안 내 방식대로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원은 고개를 숙였고요. 하늘은 조용히 어머니의 타협을 읽었습니다. 증오와 진실 사이에 아주 좁은 다리가 놓이고 있었죠. 한편 헤라는 별도로 황 실장을 만났습니다. 과거에 당신 이름이 왜 여기 있습니까? 황 실장이 흔들린 건 잠깐이었습니다. 부회장님, 그때 저는 회장님 태석 지시에 따라 움직였을 뿐입니다. 헤라의 눈이 아주 얇게 가늘어졌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제 지시로 움직이세요. 주상철 사건 당시 원기록, 그리고 차기범 알리바이와 충돌하는 증거 다 찾으세요. 정원이 우리 집안에 발 붙일 생각 자체를 못하게. 헤라는 보호 대신 통제를 택했고요. 그 선택은 그녀 자신을 더 위험한 곳으로 끌고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직 모른 채였습니다. 조미양은 조용하지만 단단한 편이었습니다. 정원이 잠든 사이 조용히 전화를 몇 통 걸더니 오래전 시장통 이웃과 옛 직장 사람들을 불러냈습니다. 그날 밤 우리 기범 씨랑 정원이 시장 창고 정리하고 있었지요.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놀랍게도 그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아줌마, 그날 골목 카메라 공사하던 날이라 CCTV가 가동을 안 했어요. 대신 우리가 가진 게 있어요. 가게 앞 홍보용 캠코더 테스트 영상. 조미양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화면 속 날짜와 시간이 선명했고요. 정원과 차기범이 상자 더미를 옮기는 장면이 찍혀 있었습니다. 다만 문제는 시간이었습니다. 사건 시간보다 15분 빠른 시각이었거든요. 알리바이를 완벽히 증명하진 못하지만 최소한 현장에 없었을 확률을 강하게 시사하는 조각이었습니다. 세운의 법무팀이 그 영상의 진정성 확인을 진행하는 사이 세미는 또 다른 카드를 뽑았습니다. 주영채에게 접근한 거죠. 영채야, 너도 속은 거야. 내 이름을 빌려 쓴 여자한테. 영채는 자존심이 건드려지면 더 냉정해지는 타입이었는데요. 나한테 이득이 되면 상관없다는 건 알지. 증거 갖고 와. 그리고 내 조건도. 영채의 조건은 간단했습니다. 그녀가 원하는 건 하늘이었습니다. 주하늘이 나를 선택하게 만들어. 그러면 나도 너에게 필요한 걸 줄게. 세미는 어이없어 하면서도 머릿속으로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하늘과 정원 사이를 벌리는 건 불가능하지 않다고요.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하늘은 누구보다 진실에 약한 사람이었거든요. 이때 황 실장이 움직인 반대편에서 의외의 인물이 등장했습니다. 김성애 정원의 회사 선배가 용기를 냈습니다. 부회장님 헤라, 그날 정원이 우리랑 같이 있었는데요. 헤라는 느릿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성애 씨, 그건 회사 충성인가요? 개인 감정인가요? 김성희는 단단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제가 본 걸 말할 뿐인데요. 그 한마디가 헤라의 심기를 더 불편하게 했습니다. 정원을 지우는 게 쉽지 않겠구나. 그렇다면 더 세게 눌러야겠다고 생각했죠. 하늘은 밤을 새워 기록을 정리하다 한 장의 문서를 세운에게 보냈습니다.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세운이 파일을 열자 황 실장의 과거 진술서 사본과 함께 주상철 사건의 목격 시간대에 건양그룹 사내 주차장 입출차 기록이 묶여 있었습니다. 그 시간대에 누가 들어왔고 누가 나갔는지. 거기에 낯익은 이름이 하나 있었습니다. 한혜라. 헤라가 사건 추정 시간 30분 전 외부 미팅에서 그룹으로 복귀한 기록이 있었고요. 그 자체로는 어떤 의미도 아닐 수 있지만 문제는 그 직후 황 실장이 외부로 나갔다는 점이었습니다. 세우는 무겁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의 이름을 이런 문서에서 마주하는 건 썩 기분 좋은 일이 아니었거든요. 세우는 헤라를 찾아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머니, 그날 회사에 왜 오셨습니까? 헤라는 잠깐 정적을 두더니 대답했습니다. 내 아버지가 그날 저녁 갑자기 호출했어. 투자건이 꼬였다고. 세우는 눈을 가늘게 뜨고 한 문장 더 얹었습니다.
그 뒤로 황 실장은 어딜 다녀왔죠? 헤라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세상에 내가 이걸 묻는 날이 올 줄이야. 헤라의 미소는 차갑게 굳어갔습니다. 세훈아, 때로는 모르는 게 효도야. 정원은 마지막 카드를 준비했습니다. 조미양이 구해온 영상, 김성희의 증언, 하늘이 모은 내부 사본, 세훈 법무팀의 포렌식 보고서 일부. 이 네 조각은 서로 완벽히 맞물리진 않았는데요. 오히려 그 틈이 다음 퍼즐을 예고하는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정원은 난숙 앞에 다시 섰습니다. 회장님, 저를 믿어달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이걸 같이 보시죠. 난숙은 하나씩 넘겨보았습니다. 마지막 장을 덮을 때쯤 난숙의 손끝이 아주 조금 떨렸습니다. 일주일, 아직 안 끝났어. 그런데 목소리는 처음보다 낮아져 있었습니다. 증오가 줄어서가 아니라 마음속 셈법이 바뀌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만약 진짜 범인이 따로 있다면 난숙이 지난 세월 쌓아 올린 모든 정당성이 흔들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날 밤 구 실장이 하늘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대표님, 빠진 기록이 하나 더 있습니다. 주차장 말고 지하 보관실 열람 로그. 하늘은 즉시 달려갔고요. 거기에는 더 오래된 이름이 남아 있었습니다. 차기범. 사건 훨씬 이전 날짜의 방문 기록이었는데요. 보관 문서 열람이라는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하늘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아버님, 여길 왜 정원은 그 기록을 보고 숨이 컥 막혔습니다. 아버지가요? 차기범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날은 내가 학교 폭력건으로 힘들어하던 때라서 전혀 엉뚱한 이유 같았지만 삶은 늘 엉뚱한 가지에서 중요한 단서가 떨어지더라고요. 차기범이 그때 열람한 문서가 주상철의 과거 투자 실패 기록과 어딘가 연결될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사건의 동기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꺾일 수도 있었습니다. 복수국이 아니라 자본의 충돌 혹은 내부자의 침묵으로요. 마지막으로 정원에게 예고 없이 한 통의 봉투가 도착했습니다. 보내는 이는 없음. 봉투에는 오래된 사진이 한 장 들어 있었습니다. 아기였던 정원을 안고 있는 젊은 여성, 그리고 사진 뒤편에 흐릿하게 적힌 글씨. 영순.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정원의 손이 얼어붙었습니다. 한혜라가 과거에 쓰던 이름 한영순. 정원은 조용히 봉투를 덮었습니다. 아직 확인하지 않았지만 마음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생모. 그 말이 머릿속에서 아주 크게 울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순간 눈물이 먼저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지금은 이걸 써먹을 때가 아니다. 정원은 그렇게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생모의 정체를 폭로하는 건 언제든 할 수 있지만 한 번 꺼내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지금은 아버지의 누명을 벗기는 게 먼저였고요. 그 다음이 자신의 이름을 되찾는 일이라고요. 이제 판은 깔렸습니다. 황 실장이 과거 진술서에서 빠진 사람이었다는 사실, 헤라의 그날 동선, 태석의 침묵, 난숙의 일주일 하늘의 사본, 세훈의 결심, 영채의 조건, 세미의 불장난, 그리고 차기범의 오래된 열람 기록. 모든 조각이 서로를 겨누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완전히 옳지 않고 누구도 완전히 틀리지 않은 채 각자의 논리로 다음 수를 기다리고 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 장면, 세훈이 정원을 데리고 태석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 이 집은 위기를 위기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늘 기회로 바꿨죠. 이번에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집이 진실을 먼저 밝히는 집이라는 걸 보여주세요. 태석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의자에서 일어나 창밖을 봤습니다. 진실은 비용이 크다. 아주 차분한 목소리였는데요. 그 다음 문장이 뜻밖이었습니다. 그래도 계산은 내가 한다. 태석이 뒤돌아보며 말했습니다. 황 실장, 기록을 모두 올려. 그 말은 전쟁 시작의 신호처럼 들렸습니다. 각자 품고 있던 비밀이 이제 하나씩 꺼내져 빛을 보게 될 거고요. 그 빛이 누구를 태우고 누구를 살릴지는 아직 아무도 모르는 상태로요.
정원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하늘은 미세하게 웃었고요. 증거가 우리 편이 되게 만들죠. 새우는 아주 작게 끄덕였습니다. 이번에는 내가 먼저 설 것입니다. 난숙은 창가에 서서 조용히 반지를 만지작거렸습니다. 내가 진짜로 우리 집 며느리가 될 자격이 있는지 내가 마지막까지 본다. 헤라는 거울 앞에서 립스틱을 고쳐 바르며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정원아, 내가 내 딸이냐고 묻는다면 그 답을 내가 감당할 줄 알아야 한다. 그리고 봉투를 하나 더 꺼내 책상 서랍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그 봉투엔 DNA 결과지가 들어있었는데요. 아직 아무도 열어보지 않은 척 모두가 어렴풋이 알고 있는 그 결과지였습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요. 다음에 열릴 봉투가 어떤 폭발을 일으킬지, 누명과 진실, 사랑과 권력 중 무엇이 먼저 무너질지 이제 진짜로 흥미로워졌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누가 먼저 진실을 잡느냐에 따라 끝까지 살아남는 얼굴이 달라진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일 먼저 진실로 손을 뻗은 사람은 가장 약해 보였던 차정원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